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레이크의 픽! 주목할 만한 작가 첫회. 오늘은 보건교사 안은영, 시선으로부터의 작가 정세랑을 추천합니다. 보건교사 안은영 소설 들어보셨나요? 이 소설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영화로도 나왔었죠? 아마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교사 안은영은 일종의 학원 호러물, 되게 신기한 장르죠? 학원 호러물인데 그동안 퇴마사나 귀신을 보는 주인공의 설정은 꽤 흔한 설정이었는데요. 이 정세랑 소설의 특징은 이 귀신들이 액체 괴물처럼 생겼다라는 설정이었죠. 그래서 호러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귀여운 면이 있었고, 이 보건교사 아는영이 귀신을 처치하는 방법도 장난감 칼, 비비탄 총 이런 걸로 물리칩니다. 그래서 꽤나 장르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목만 보면 무슨 보건 선생님, 무슨 비사감 이런 느낌의 딱딱한 느낌도 드는데 책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명랑 미스터리 소설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사 안은영이 어느 날 학교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 학교에 얽혀 있는 전설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이상한 기운이 펼쳐지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였냐면 언제부터라고 할까? 은영은 아주 일찍 자신의 세계가 다른 사람의 세계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명료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0살 무렵이었다. 엄마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산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좋아라. 부엌벽을 깨부수려 할 때 힘껏 만류한 적이 있다. 이 구조 이대로가 좋으니 벽지나 바르자고 괜히 번거롭게 여기저기 헐고 리모델링을 하면 아빠 집에 가서 살겠다고 협박을 했다. 벽 속에는 얼굴은 좀 상했지만 친절한 아줌마가 있었다. 엄마가 알아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10살의 은영이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말아먹을 때면 벽 속의 아줌마는 조용히 웃으며 내려다보곤 했다. 그 눈길에 저기가 없었으므로 괜찮았다. 여기까지 읽으면 좀 무섭죠? 하지만 이 퇴마사는 뭔가 따뜻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싸우는 모습이 굉장히 좀 웃음이 있어요. 장난감 칼과 총에 은영 본인의 기운을 입히면 젤리 덩어리와 싸울 수 있었다. 비비탄 총은 하루에 22발, 플라스틱 칼은 15분 정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퇴마사 설정 너무 신박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보건교사 은영이 학교 전설로 탄생된 괴물들과 싸우는데 이 보건교사 은영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 퇴마사로서의 한계를 남자 주인공이 채워주게 됩니다. 자, 자세히 얘기하면 더 읽고 싶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워낙 유명했던 작품, 보건교사 안은영. 여기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세랑 작가의 특징은 발칙한 상상력, 젤리 귀신이라는 귀여운 호러물, 학교 전설 현대판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기다렸습니다.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었던 작품은 짜자자잔 이 작품이거든요.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 사실 이 작품 때문에 제가 정세랑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세랑 작가님, 언젠가 우리 만나요? 네, 제가 언젠가 그 작가는 제목을 잘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세랑 작품은 제목만 보고는 도저히 어떤 작품일지 예상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고요. 제목으로는 작품의 그 매력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까 보건교사 안은영도 그랬고 이 작품 제목만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처음에 눈으로 본다는 사이트? 시? 이건가? 시선으로부터? 네, 이런 생각했었고요. 아니 이건 뭐야? 무슨 수정?
뭐 결정책? 이런 게 책 표지에 왜 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인데 읽어봐야 알 수가 있는 그런 반전의 매력이 있는 제목들입니다. 제목으로만은 이 창조적인 세계가 잘 상상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 책 앞에 이런 가계도가 나타납니다. 심시선 가계도. 근데 이 가계도를 보고도 저는 제목 시선으로부터를 연상짓지 못했고요. 그냥 생뚱맞게 아니 이게 무슨 대하소설 토지인가? 갑자기 웬 가계도? 이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책장을 넘겼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읽으면서 알게 됐죠. 이 작품의 제목이 시선으로부터였잖아요. 이게 바로 심시선이라는 인물이 어떤 식으로 그 씨앗을, 그 뿌리를 내렸는지 시선으로부터 생긴 이 집안에 대한 심시선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걸 읽으면서 알게 됐죠. 그때서야 아하 그래서 시선으로부터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다시 이 앞장에 오게 될걸요. 이 인물은 심시선으로부터 어떻게 뻗어나온 가지인지를 자꾸 찾게 됩니다. 심시선은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했고, 새어머니이기도 했고, 장모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할머니이기도 했지만 그런 호칭보다 심시선 이름 세 글자로 기억되는 게 적절한 인물이었고요. 저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 지금부터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소설 속에서 롤 모델을 찾으라고 한다면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은 심시선입니다. 저도 제 자손들에게 얘기할 거거든요. 나의 제사상에는 커피를 올려라. 나중에 심시선처럼 살다가 죽겠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심시선 패밀리처럼 나를 추모하기를 바란다. 네, 이런 얘기를 정말 남겨놓고 싶습니다. 네, 심시선 패밀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냐 하면 이제 엄마 제사를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들이 심시선 기일 10주년을 맞아서 다 같이 하와이로 떠나게 되고 하와이에서 심시선을 추모하며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심시선의 인생을 이제 보다 보면 현대사의 비극과 맞물려 있기도 했고요. 그림과 글에 재능이 있었지만 이제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다 간 그런 인물인데요. 이들의 패밀리들이 어느 날 하와이에 모여서 심시선이 남긴 것에 대한 추모를 기획을 하죠. 그리고 이런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각자 제사 때까지 하와이를 여행하며 기뻤던 순간 이걸 보기 위해 살아 있었구나 싶게 인상 깊었던 순간을 수집해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상징하는 물건도 좋고 물건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공유해도 좋고 엄마가 젊었던 시절 이 섬을 걸었으니까 우리도 걸어 다니면서 엄마 생각을 합시다.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은 이런 설정으로 하와이에 떠나게 됩니다. 하와이? 하와이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놀라서 높아진 목소리에 멀리가 있던 마음이 현재로 돌아왔다. 대화에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버릇은 고치고 싶은 버릇이었다. 가풍을 생각하면 보통의 제사는 아닐 것 같지만 묻는 사람과 눈을 마주쳤다. 자기도 가야 해? 우연히가 올 거니까. 이렇게 온갖 심시선 패밀리들이 모여서 드디어 제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부러웠어요.
누구는 심시선이 좋아할 최고급 원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누구는 훌라춤을 배우고, 누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서핑을 배우고, 또 누구는 무지개 사진을 찍기 위해 뛰어다니고, 또 다른 누구는 하와이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먹거리를 식기 전에 가져오기 위해 작전을 세웁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이런 추모식이라면 정말 100번, 1000번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후손에게 반드시 이런 추모식을 남겨 놓아주고 싶더라고요. 심시선 화이팅! 그래서 저의 제사상에도 반드시 가장 멋진 드립 커피 원두를 사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주고 나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언젠가 하와이에 가서 해변 선베드에 누워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읽고 싶어요. 이 책의 정리를 내려본다면 시선으로부터 심시선의 독특한 추모식, 뿌리에 대한 통념 비틀기, 가족에 대한 그리고 장래에 대한 새로운 정의, 제목을 뛰어넘는 이런 참신한 줄거리들이 정세랑 작가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세랑 작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게요. 1번, 제목을 뛰어넘는 참신한 줄거리. 2번, 청량함. 읽고 나면 사이다 벌컥벌컥 이런 기분. 3번, 2000년대 문학의 젊은 피. 믿고 읽을 수 있는 작가입니다. 정세랑 레이크가 선정한 젊은 작가 픽픽픽. 여러분도 정세랑 작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안녕.